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화요일도 생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오, 시장이요. 연초 들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웃음이 안 떠나네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아! 금쪽이었던 우리 국장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아주 지금 말도 잘 그러니까. 듣고 웬일이래요, 진짜. 계장가 오늘 코스피가 2,500원이 넘었었고 2,500 지금도 네네네. 지금도 2,517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괜찮았어요. 720. 네. 코스피가 1% 이상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약한데 코스피 그래도 2,513선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혜 씨, 네. 이러니 국장을 못 끊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그래. 이게 또. 유혹을 이렇게 살살 하다가. 아니, 고생한 게 오늘 있으니까. 하이닉스 보니까 저도 하이닉스를 뭐 관심을 늘 가지고 네. 있고 어느 소량을 좀 들고 있는데 어머나? 20만 닉스로 갈까 하다가 보니까 역시나 네. 이 매물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아마 목표가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렸던 어떤 이분들이 딱 그 지점에서 파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이닉스도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약보합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고. 네, 삼성전자 오늘 1%대 상승하고 있고 오늘 화려한 이슈 배틀 네. 있는 시간인데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 준비한 주제가 진짜 2025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할 주제가 네. 아닌가 싶어요. 근데 두 분이 오시면서도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주제를 좀 빨리 주셨습니다. 더 빠르게, 더 자세히. 그래도 워낙에 잘하는 두 분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N2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서로 다른 시선과 다른 의견으로 이 주식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 썰전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댓글을 좀 많이 좀 남겨주셔야 오늘의 승자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네. 뭐 두 분 다 이겼습니다. 이런 거 저희 식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분을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께 저희가 오늘 승자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여러분의 의견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 논리 자체가 이분의 의견에 조금 더 설득이 솔깃한다. 된다. 요러면 승자가 되겠습니다. 꼭 당신의 남겨주시기 마음을 바랍니다. 사로잡는 그분을 뽑아주시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미어블루 도곡센터 차진혁 부장님 그리고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노영래 대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두 많이 분 다. 받으세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부장님부터 굉장히 샤프해지셨습니다. 예. 최근에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뭐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운데 네. 저만 살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님들이 최선을 다하려면 자기 관리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번에 저기 화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뭐 고점 대비 한 9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 우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하시는구나. 네, 감사하고요. 우리 대리님, 예,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 아마 저번 달 초에 한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 달 만에 오랜만이네요. 나온 것 네. 같은데 좀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새로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분의 날카로운 시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각 패널 분들께서 저희가 질문이 한 총 3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분씩의 발언 시간을 드릴 거고요. 적게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1초라도 넘길 시에는 바로 저희가 마이크를 회수를 하는 최첨단 그 시스템을 정도예요? 제가 움직여야 돼요. 뺏으려면. 제가 움직여서 직접 뺏어야 가서. 돼요. 네. 자, 이외에도 두 분의 어떤 추가적인 상호 비방 질문 언제든지 환영을 할 테니까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께서 아마 2025년 제일 좀 궁금하실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말씀드렸었는데 궁금하시죠? 일단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올해 시장에 주도주를 네. 골라라라는 굉장히 좀 거시적인 주제입니다. 큰 주제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올해 시장의 주도주는 근데 이건 사실 2025년만이 아니라 뭐 분기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래요. 주도 그렇고 계속 궁금한 주제긴 한데 네. 어쨌든 한 해 시작이니까 그렇죠. 연간 전망 그런데 이런, 네. 이렇게 가면은 아마 나는 뭐 미장만 해요, 해외만 해요, 국장만 해요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나눠봤습니다. 나눠서. 미국 네. 시장도 바라보고 우리 시장도 바라보면서 각 시장의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도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좀 몸을 좀 풀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음.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 많은 아, 분들 새해니까. 만나시니까 이런 점도 예. 궁금하고 제가 초반에 시작하면서 새해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올라가는 거지?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궁금한 것들 시장 얘기 좀 풀어주세요. 대리님부터 하실까요? 아, 예. 먼저 고객분들이 가장 네. 많이 문의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 그렇죠. 환율하고 그리고 미국 채권을 좀 단기물로 좀 매수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특히 좀 고객분들 중에 이제 좀 세금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 과거에 조금 과표가 이제 그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 미국 채권을 사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원화로 환전해야 될지 아니면 똑같은 미국 채권을 다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건 되게 일반적인 예.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들 질문하시나 봐요. 채권에 대한 거, 미국 채권에 대한 것. 갑자기 생각난 케이스여가지고. 아. 근데 그 최근에 들었어요. 예, 네. 저한테 네. 문의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기 애매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면은 당시 한 1,440 정도였는데 환율이. 예, 네. 그렇죠. 여기서 내가 그 환전하지 말고 한 번 더 그 미국 채권을 다시 사시죠. 이랬다고 환율이 빠져버리면. 예,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환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원화를 갖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주식으로 바꿔도 치환해도 뭔가 말이 미국 주식 갖고 예. 계신 게 마음이 편하네요. 예, 나중에 주식을 얘기할 바꿔도 거긴 하지만 통용이 됩니다. 예. 아. 예. 그렇게 그런- 답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더니 본인이 알아서 이제 결정 내리시더라고요. 그 결정은 결국은 결국에 반반. 반반. 오.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식도 반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네. 부장님은 어떤 질문들을 새해 연초부터 받으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는 리테일의 거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있기 네.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환율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올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미국 빅테크랑 지수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봤었는데 올해는 그쪽에 대한 부분을 더 이제 오버웨이트 해가지고 비중을 더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생각해서 뭐 한국 시장이나 뭐 중국 뭐 아니면은 좀 잘 보진 않으시지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좀 자산을 확대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냐 아니면은 미국은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미국이냐라기보다는 미국을 사는 게 맞느냐도 1번 질문이지만 1번 질문이고 미국에서 M7과 빅테크만 갖고 갈 것인가 아, 아니면 이걸 그런 좀 또 스프레드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퍼뜨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빅테크냐 아니면 조금 넓게 이제는 퍼뜨려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네.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은 사실 좀 고민 덜해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에서 새롭게 달러를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원화해서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이어서 그게 제일 좀 여쭤봐야 될것 궁금한 같아요. 게 좀 이른감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4번째 거래일인데 그럼에도 요 며칠만 보면 어머나 진짜 국장이 미장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짧긴 하지만 너무 짧긴 해요. 사실 너무 짧긴 하지만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진짜 약간 첫 시작이 단추를 잘 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국장을 정치적 리스크와 연관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뭐 체포가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국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본다면 저희 국장의 상승은 지난 1월 달에 초반에 나왔던 수출 지표의 반등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얘기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일단 수출입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간 주시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팩트를 기반해서도 올라온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환을 꺾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장이 미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지금 경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리를 내리긴 할 텐데 금통위에서 크게 비컷을 하긴 어렵고 또한 추경도 있는 데다가 채권의 발행을 올리는 적자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금리가 계속 막 내리고 격차가 벌어지고 해서 1,500원을 뚫기보다는
환이 리턴했을 때 채권을 들어올 것인가 주식을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리님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인가. 그- 왜냐하면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으니까 네, 좀 생각이 많거든요. 아니 그쵸. 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야죠. 어. 이번에도 다를 것인가, 한 번 더 속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르다가 또 꺾이면 또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달러 좀 비싸더라도 미국 주식 했으면 더 아까운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첫 번째로 내수주 중에서는 기존의 경쟁자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섹터에서 그 치고 나가는,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쿠팡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중고차 인증 관련 섹터에서 케이카나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 장세별로 이제 수출이 나오는 기업들, 너무 유명해서 뭐 삼양식품이든지 HT 현대일렉트릭이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더라도 영업이익 이자 아니면 순이익 그런 그 추정치가 좀 종목별로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HBM이 이제 디램 그 전체 해서 이제 4분기 매출에서 한 40%까지 이제 도달을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30%에서 분기별로 이제 10%가 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이 나오는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예,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일단은 된다. 뭐 네. 예- 속지 말자. 예. 예단할 순 없다. 어. 속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속지 말자라는 건 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네. 그럼 미국을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미국 얘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승률로 치면은 미국 주식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률도 예. 아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싸졌다. 종목 하나 잘 집으면은 워낙 싸니까 아. 쭉 올라갈 수 있는. 어. 예.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승률은 좀 낮아 보이는데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미국. 네. 승률은 낮은데 하나를 잘 고르면 워낙에 싸져 있는 게 많으니까 좀 저 장타를 노릴 수가 있는 거고. 예. 클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이 저희 포인트도- 업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네. 있는데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나눌 때 출루율을 보느냐 장타율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야구로 이게 네, 생각이 야구처럼 되네요. 이제 어. 미국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쪽인데 내가 크게 먹긴 쉽지 않아. 근데 연평균 15%에서 20% 정도의 안정적인, 사실 그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미국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나는 홈런 타자다. 올 초에 한번 잡아서 뭐 50%에서 200% 먹어보고 싶다 하면 네. 다시 한국 선택하는데 그동안에 힘들었던 건 한국이 데이터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빈집에 가까운 형태라서 어떻게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1분기가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실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산을 올라가는데 잘 타고 있는가의 문제라면 올해는 좀 운동장을 넓게 쓰는, 회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한 10타수 무안타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씁쓸하게 그러니까. 웃고 계신 두 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많은 분들께서 음. 아예 이제 찍어주고 계신 분도 있고요. 뭐 변압기도 말씀하시고 이런 분도 있으시고 좀 혼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하나마나 소리라고. 저 이제 그렇죠. 해야 아. 되는 소리 이제 가볼게요. 네. 속도감 있게. 알겠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네. 그러면 미국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미국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네. 자, 먼저. 일단은 크게 보면 테크냐 아니면 논테크냐 그렇게 이걸 나눠지는군요. 가지고 일단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장을 이끌 때 일단은 M7이 워낙에 시장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M7 중심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다. 올해는 좀 다를 거다. 요걸 퍼뜨려야 된다. 아까 부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네.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부장님부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정리해보면 M7과 BM7, 테크와 논테크로 나눌 게 아니라 테크 주식 중심으로만 오를지
테크도 오르긴 오르는데 다른 것도 더 오를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 방송에서도 반도체 얘기할 때 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올해는 그 M7과 이 빅테크가 미국 시장이 연간 단위로 계속 오르려면 상반기 내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대한 테마가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I 인텔리전트라고 뭐 애플이 예를 들어서 쉬리한테 뭐 쉬리 프로랑 그냥 쉬리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쉬리 프로는 추론 영역에 가까운 AI를 해서 뭐 가장 최저가의 비행기를 찾아봐라. 지금 주식 살 만한 거 10개만 꼽아봐라. 배당 수익률 제일 좋은 주식, 배당 성장률이 제일 좋은 주식 찾아봐. 이런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공유 모델화하는 어떤 단초를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올해 시장의 키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자율주행 모델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빅테크들이 얼마만큼의 AI 캐펙스에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지속성이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 세 번째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M7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평균으로 보면 지난 2년 전에는 M7이 EPS 성장치가 연평균 40%가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는 27% 정도 나왔어요. 올해는 10%대 후반 나오거든요. 네.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M7이 EPS 성장치가 2년 연속 감익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근데 단지 이게 단순히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감익을 했다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좀 빠지겠지만 이거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돈을 쏟아부었을 때 그게 얼마나 실적으로 증명되는가가 올해 뭔가 단초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빅테크도 올라가지만 빅테크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시장을 넓게 써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캐펙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고객들 전공정단에 있는 것들이나 뭐 하이닉스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싼 반도체. 뭐 좀 넓게 본다면 도쿄 일렉트론이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이 오히려 M7보다는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M7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좀 작지만 보통 자산을 코어랑 네. 세틀라이트 네네. 그 핵심 자산과 비핵심 자산으로 구분을 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네. 핵심 자산은 내 자산의 50% 정도를 좀 돋고 연평균 15% 정도에서 네. 베타가 낮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했을 때 M7이 괜찮지만 달러가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 EPS 성장치도 2년 연속 감익이라면 저라면 상반기에는 M7 이외의 자산에 투자를 해보고 M7이 어느 정도 조정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산을 투입하는 게 연평균으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 증시나 M7이 10에서 15% 이상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지만 네. 약간 타이밍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M7 이외라면 섹터도 좀 제시해 주실 그렇죠.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네. 자료 한번 볼게요. 어제 저녁에 이제 또 급하게 네. 연락 받아가지고 또 지금 만들었는데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 네네 네.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고 제 있어요. 생각에는 납부과대 자산 쪽에 일단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달 일주밖에 안 됐지만 이거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전 트램프 트레이딩의 리와인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쏠렸던 11월 이후에 트램프 트레이딩이 지금 리와인딩 됐을 때 어떤 자산이 오를까에 대한 시험을 시장이 하고 있다. 어저께 뭐 잠깐 오버라고 해가지고 변동성이 컸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편적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트럼프가 반발하긴 했지만 이런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시장이 미리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 증시라든가 삼성전자나 반도체 sek터 그리고 뭐 ASML 같이 중국 수출의 규제 피해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리나 이런 원자재들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1분기에는 좀 상당히 비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25년도에 미국 증시가 계속 갈 수 있을까는 저는 이제 M7만 가는 장이냐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펙스 투자가 M7이 워낙 많기 때문에 M7 자체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M7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제가 이제 고객들 많이 응대할 때 IGV라는 ETF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섹터에 있는 쪽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란티어나 뭐 서비스나우, 셉, 뭐 세일즈포스 이런 거 들어가 있는 ETF인데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AI에 대한 인텔리전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투자를 캐펙스 늘리니까
반도체, 그리고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에는 엔비디아만 갔잖아요. 네. 올해는 저라면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뉴 기술주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투자해야 되냐? 한국은 반도체랑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 1월 달은 2차 전지 해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2차 전지. 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들 때문이라도 조금 올리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희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뭐 그 미국 중국의 반도체 뭐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SMIC도 꼭 보셔라 네, 얘기 맞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미국은 금융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전력기기 섹터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소외돼 있는데 원전과 SMR, 뭐 수소 이런 것들조차 올라가거든요. 한국도 상당히 눌려 있지만 뭐 전선이나 전력기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지금 금리가 많이 높잖아요. 네. 금리가 꺾이는 걸 보시면 오히려 나스닥 지수보다는 러셀 2000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뭐 그 외 미국 금융주 이런 걸 제외하면 네. 테크에서 M7 말고 그러니까 테크긴 테크인데 좀 갈라진 느낌이 있긴 있어요. 시장을 넓게 써야 된다고. 넓게 써야 된다. 시장 자체가 계속 갈지는 유동성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네. 부분인데 유동성은 끝나지 않거든요. 단지 작년에 쏠려있던 반도체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엔비디아나 뭐 TSMC 몇몇 가만 했다면 네네. 올해는 굉장히 넓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그 키맞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랑 2분기가 연단위 수익률의 50~60%를 자유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달에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테크냐 넌테크냐가 아니라 네, 맞아요. M7만이 아니라 네. 좀 시장을 넓게 봐야 된다. 네, 낙수 넓게 효과를 써야 볼 수 된다. 있는 낙폭 과대주, 그러니까 낙폭 과대 대형주 아니면 종목 중심 주도주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바벨 전략이 네.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도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에코프로도 한번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1월까지는 또 봐도 될것 좋습니다. 같다. 우리 말씀 노대리님은 주시고. 네. 일단은 빅테크를 큰 주제로 가져오셨는데 예. 5분 5분이요. 시작하시죠. 조금 근데 더 드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예, 약간 예. 여유 있게. 그래도 5분. 네. 일단 저는 그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진혁 부장님 동의하는 부분인데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매매라든지 계속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개인 투자자분이 실질적으로 좀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아무래도 편하다 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좋습니다. 예, 그 아마 부장님이 짚어주셨는데 그 일단 P 레이시오 대강 그 시총 20개 정도 이제 뽑아 보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일링이고 포워드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아무리 뭐 애플 뭐 30 몇 배, 엔비디아 뭐 50 몇 배 비싸 보여도 이게 과연 진짜 비싼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EPS 그로스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내년도 이제 에스티메이티드 EPS가 이제 좀 꺾이는 건 맞아요. 10%대로.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그 높아지기 때문에 빅테크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난 5년간 이제 EPS 그로스가 이제 뭐 다 세 자릿수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빅테크가 올해도 안 간다 하면은 작년에도 이제 캐펙스 투자가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되었으면은 그게 이제 빅테크 주가에 선반영 되었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실제로 보면은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금 약간 같이 가보는 게 예, 일단 빅테크를 놓지 않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 주가는 이렇게 뭐 계속 하나마나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빅테크가 가장 좀 편하기도 하면서 편안하다. 그 좀 기대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냥 그 좀 바이앤홀드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근데 하거든요. 그 편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 보시면은 이게 왜 편한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짤로도 그러니까 여러 이제 뭐 좀 콘텐츠로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미국 주식의 가장 좋은 게 강제적으로 우량주를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다. 네. 왜냐면은 사놓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떨어졌대 하는데 자고 깨어난 다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하기 귀찮기도 하고 강제로 매도를 클릭하지 않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면은
다 회복되어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넷플릭스 뭐 블랙머니 이제 그 한번 이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하면서 막 완전 로스컷을 해버렸는데 그냥 바로 회복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 초심자 입장에서는 건전한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실제적인 느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빅체크 좋은 거는 남들 다 아는 이야기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담고 좀 비중 있게 담고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기본에 한번 충실해보고 어. 그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코어를 이렇게 두고 새틀라이트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해보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저도 지금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자아 성찰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중소형주 난이도 분석도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빅테크를 제가 선호한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도 이 편하다라는 의미가 어. 수익률 면에서도 편하지만 분석적으로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업 투자자 분들도 이제 지금 10시분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업 네. 투자자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직장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중소형주나 이거 그러니까 그 매번 트래킹할 수는 없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그 수익률과 좀 상대적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투자는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 멘탈 이게 중요한데 다다님이 예. 댓글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아니 생업이 바쁘시잖아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좀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매번 체킹할 수 없으니까 빅테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몰라요, 노 대리님은 지금. 우리의 공감대를 지금 그러니까 나 건드려줬어. 확 이렇게 어. 맞아 편안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 여러 면에서 수익률도 예. 뭐 분석도 단 그 PB의 단, 영역이 네.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전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이 이제 미국 중소형주나 이런 걸로 좀 알파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아시는 이제 그 다른 어드바이저 분들이나 그렇게 저희 증권사를 찾으시면은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워낙에 성적이 좋았고 네.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오른 만큼 그리고 빅테크의 어떤 그 위상과 규모가 있는 만큼 조정을 받거나 좀 하락장이 온다. 이건 가정이지만 그럼 또 엄청 크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하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게 22년에 이제 그 조정이 이제 한 20-30% 정도 왔는데 전반적으로. 근데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전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침체 얘기가 없어도 워낙 버블 얘기가 있어서. 그쵸.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PE 밸류에이션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2020년 그 유동성 이후에 이 평균 획이라는 그 법칙이 뭔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가장 좀 인상 깊게 이제 배우고 그렇게 했던 개념이 평균 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소외된 거를 네. 사라.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 이제 그 고인 거는 다시 흐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렇게 넘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조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그 언젠가는 올 거니까 뭐 고장난 시계에도 두 번은 만다고 뭐 그렇게 그런 계속 얘기가 있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시장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직업이니까 일단은 그 좀 시류에 좀 맞게 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점이다 빠진다 하는데 안 빠진다. 예. 회기가 안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 편안한 게 맞지 않나 상승이 뭐 이런 말씀이세요? 좀 불편한 부분은 그게 있어요. 그 S&P 500 5분 안 됐죠? 됐나요? 넘었어요. 5분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근데 추가 질문을 드린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조금만 더 보태주시죠. 예. 그 S&P 500에서 이제 탑10 그 시총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거든요. 이거 네. 닷컴 버블 때도 20%대였는데 지금 한 36%, 37%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저는 이제 주변에서 느끼는 거지만 그 좀 작고 그런 언더독의 이제 그런 그 성장이나 그런 그 반란을 기대하기 어렵고 네.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고 잘하는 기업이 계속 잘하는 네.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보자. 예, 좀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은 네. 아직은 저 마음속으로도 승자가 없어요. 다 그래요? 들을 때마다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조금 더 점수를 주지 마시고 2라운드, 3라운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죠. 맞아요. 네. 잠깐 저희가 광고 듣고 어제 못 전열을 네. 다시
가다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부장님 말씀 들으면, 맞아. 대리님 말씀 들으면, 맞지, 편안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결정을 못 하겠는데, 네. 다음 얘기하고 또 서로 상호 질문도 해보고 우리가 좀 좋습니다. 결정해볼까요? 네, 어떤 질문 드려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5분씩을 좀 드려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마음을 많이 썼어. 네. 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작년은 연초 대비해서 각각 9.9%, 21.7% 하락한 채 2024 장을 마쳤습니다. 유난히 하반기가 안 좋았죠. 그렇죠. 8월부터 약간 기억이 좀 안 좋은데 네. 한국 증시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두 분이 또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네. 국내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리님부터 그럴까요? 네. 5분의 시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 중에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수출 주도주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근데 두 번째를 좀 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수주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고령화해서 이제 내수주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내수주 중에서 지금 고금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이제 올리다가 지금 내려오는 네. 국면이긴 하지만 네. 금리 올렸을 때 이제 좀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좀 약간 힘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업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금리가 내려가면서 안정화되었을 때 그 과실을 다 이룰 수 있는 내수주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어려운데요. 찾아주세요. 예, 그쵸. 어. 그래가지고 제가 현대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은 얘기하신 분 너무 많아서 어, 이거는 그렇죠. 얘기는 네. 드리는 네. 건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좋긴 좋다는 거예요. 좋죠. 얘기하는 예. 분은 예. 많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이제 아. 좀 지금 주가는 아직 안 올랐지만 이제 앞으로 오를 거를 맞추는 게 네네. 조금 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예. 제시해 주신다면?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K카 같은 K카. K카. 그게 이제 중고차 인증 매물된 거를 네. 이제 중개를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첫 차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중고차를 샀어요. 네. 예. 근데 중고차가 어떤 때 잘 팔리는가 보면은 내가 소비자였을 때 내가 왜 중고차를 샀지? 그러면은 돈이 어중간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고 근데 금리가 조금 어느 정도 저렴해질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냥 현금으로 다 주고 샀지만 그러니까 차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금융을 끼고 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캐피탈이라든지 뭐 그런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높을 때보다 금리가 빠지는 국면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차를 살 그게 조금 더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부담이.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고차 쪽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고금리 상황이었을 때 워낙 좀 약간 안 팔리다 보니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무조공산이 되어버린 시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한번 좀 보고 있는 기업이 그 기업이고요. 근데 차라는 게 예. 이제 임의 소비재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게 필수가 아니라 좀 예. 임의로 선택을. 근데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맞아. 이게 뭐 소비가 많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사는 거죠. 아.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 그쵸. 예. 어중간하니까 지금 상황이 음.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차는 사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약간 교체를 좀 빈번하게 하는 수요들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회전율이 계속 이제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차를 보관하는 면적도 좀 확장을 논의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건 다 케이카라든지 상관인데, 이런 예. 중고차 시장에 대한 플랫폼이 지금 눌려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너무 지금 괜찮은 뭐 형성이 돼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그거고요. 밖에 없어요. 예, 네. 그 나머지는 캐피탈 뭐 이런 건데 좀 약간 성격이 다르고 제 느낌에는 예, 그쵸. 그게 좀 약간 좀 오르다가 이제 바닥을 이제 좀 다지는. 예, 다진 지 어.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기업이 이제 미국의 카바나거든요. 네. 카바나도 제가 알기로는 $300였던 게 이제 $3 그 마이너스 99%인가요, 그러면? 오. 예. 갔다가 지금 $100 그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은 네, 조금 네. 그 괜찮아 보입니다. 좀 그 내수주 중에서 그 약간 쿠팡이랑 비슷한 컨셉이죠. 경쟁자를 퇴출하는데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정체돼 있지만 경쟁자를 죽이면서 파이를 키우는. 예. 굉장히 저는 새로운 지금 시장에 대한 시선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요. 부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시장이 왜 지금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네. 네. 두 번째는 이 시장에서 어디에 돈이 들어가야 될지를 예측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르는 거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출입 지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12월 달에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디램과 낸드가 모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저희 수출 지표 품목 중에서의 전기전자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올라서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1월 달에 제일 크게 터져 나오는 건 엔비디아, 폭스콘이나 이런 거 실적 호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투자 이런 AI랑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이 올라가려면 결국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반도체. 없고 그 중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이쪽이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달에도 HBM 벤더에 대한 반등, 한미 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TSMC가 캐펙스를 증설하고 캐펙스 증설한 거를 하이닉스의 증설로 이어질 것이고 하이닉스의 증설로 이어지는 것들이 전기전자에 대한 특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더 확대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장표 하나 봐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장표가 팩트에 기반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4년에 업종별 외국인 순매수 지표예요. 근데 작년에는 오른쪽이 굉장히 좋았고 네. 지금 왼쪽이 나빴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오른쪽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외국인이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달러와 강세가 리턴 돌아왔을 때 다시 채워야 되는 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만 1월달, 2월달에는 왼쪽에 있는 반도체, 소재, 하드웨어, 미디어 특히 이제 제가 보이는 반도체 기업과 소재 기업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시장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 1월 달에는 뭐 반도체도 좋지만 저는 의외로 2차 전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저게 딱 들어가 있네요. 근데 석유화학은 온리 석유화학은 저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중국이 경기에 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한다면 제조업에 대해서 막대한 혜택을 주고 지방채나 이런 것들을 세액 공제하고 훨씬 더 가격을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좋아지는데 GDP의 지표는 좋아지는데 수익성은 떨어지는 이상한 국영기업의 행태가 결국은 한국으로 옥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지 온리 철강과 온리 화학이 아닌 포스코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낙폭이 있고 미래에셋의 하락 배리어 터치 물량도 있고 또한 기관들이 빈집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의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지금 달러화가 약세로 간다는 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도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기술이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수출 관련돼서 지표가 잘 나오는 미용기기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나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칩메이커, 소부장, 2차 전지, 화학, 조선기계, 바이오 헬스케어
완성차 부품 요거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 순환매가 빠른 장이라 아. 1분기는 맨 왼쪽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아. 연 단위로 보면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 바벨을 잘 잡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딩의 리와인딩이 취임식 전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월달 장은 나쁘지 않은데 2월도 과연 갈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이 지금 영업일수 기준으로 19일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출 지표에서 2월달 또 흔들리는 거 아니야? 예전보다는 기저효과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또 할 거고.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숫자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잘 땡겨야 된다. 빈집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부장님이 앞서서는 이제 미국에서 M7보다는 네네. 좀 퍼뜨려야 네네.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 소부장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프렌즈, 그러니까 그런 M7의 영향을 사실 더 받는 구조잖아요. 어떻게 사이클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관련성을. 빅텍이 주도하는 장은 네. 사실 금리가 상승할 때가 많이 빅텍이 주도해요. 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아. 있는데 현금 보유가 많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그 금리가 올랐을 때도 밸류에이션에 충격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의 논리는 뭐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을 넘었어요. 네. 그렇죠. 30년 국채는 4.8을 넘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10년물이 5.0만 넘어가지 않으면 즉 연 단위로 월별 CPI가 4.0 이상을 터트려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빅텍보다는 빅텍에 쏠린 자금이 좀 흩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주식을 투자할 때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돼요. 저희는 이제 개인 고객을 만나서 네. 짧으면 5분, 길면 30분 얘기해서 PTA하고 뭐 10억에서 100억까지도 돈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저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고객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질문이 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는 무엇으로 대통령이 됐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뭐 뭘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바이든이 물가를 굉장히 올려서 서민들이 삶이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고 기업과 정부만 돈을 버니까 내가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보편적 관세라도 뭘 하던 간에 물가를 자극해서 서민의 인기를 깎아내리는 정책을 계속할 거라고 예상하는 건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금리가 내려온다라는 건 곧 달러와 강세, 미국만의 독주, 빅테크만의 독주가 올해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해서 섹터를 보고 그 섹터에서 어떤 부분을 투자할지를 찾는 게 PB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까지. 좋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맞춰보고 네. 마지막 질문을 갔다 온 다음에 혹시 상호 질문을 그럴까요?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질문까지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씨 마지막 질문은 또 우리에게 가정을 줬네요. 1억을 누가 줬어 지금? 근데 상상으로 좋은데. 네, 좋아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네. 1억 원의 자금을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음. 그래서 이 두 분께 만약에 맡겼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은 어떻게 요걸 배분을 할 것인지. 해주실지, 네.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짜주실지. 당연히 뭐 미국, 한국, 그밖에 뭐 해외 주식 다 좋죠. 살 수 있고요. 섹터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부장님부터 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부장님 1억 원. 1억을 제가 딱 맡겼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 잠깐 한번 보면 좋습니다. 네. 어제 급하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시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24년이 쏠림이라면 25년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어지는 것과 변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왼쪽에 있는 거는 여전히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AI 인프라, 그다음에 이런 주도주들, 왼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해에도 상당히 강세라고 보고 사실 여기에서 핵심 자산의 40% 이상, 40에서 50% 이상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올해 변화하는 것에 대응은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인하의 사이클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테슬라는 계속 갈 것인가, 뭐 중소형주나 이런 것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네. 이 변화하는 것에 60%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면 미국이 어쨌든 글로벌리 강한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골디락스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고 보는데 2분기 실적까지 제가 말한 AI 인텔리전트에 대한 부분,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수익성의 리턴,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신기술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저는 좀 하반기 장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올해 보면은 AI 서버 사이클이 이어지는 순간에는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반도체 뭐 하이닉스 20만 원인데 더 가겠어, 이게 저희의 생각이지만 네. 삼성전자도 전 지금 가격대에서는 6만 5천 원까지는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나머지 이제 60% 중에서는 절반 30%를 채워야 된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상용 서비스 단계에서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다음에 뉴 기술주,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엔비디아라면 저는 브로드컴과 뭐 아벨 테크놀로지 같은 부분들, 아니면 IGB 같은 소프트웨어 새롭게 ETF들, 부상한. 네. 그게 나머지 30% 중에서의 절반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핵심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존이 이제 엣지 AI에서 AI 어플리케이션, 챗GPT의 시대였다면 올해부터는 피지컬 AI, 저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AI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AI 공유 경제로 쉬리가 과연 인텔리전트를 성공할 것인지, 자율주행으로 내가 타는 차를 손 놓고 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VR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돼서, 애플은 비전 프로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것들 계속 도전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I랑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인데, 그거는 저는 좀 가시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핵심은 다시 한번 마지막 장표 보면 코어 섹터로는 이제 M7과 빅테크를 40, 반도체를 30,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신기술을 15, 나머지 15를 취향에 따라서 2차 전지나 중국의 테크, 그다음에 러셀 2000,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걸로 배분해가지고 포트를 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에 몇 %를 넣어준 거죠? 저는 1분기는 국장에 50% 이상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 1분기는 50% 이상. 만약에 근데 2분기는 2분기 넘어가면 반 이상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반 이상이면 25%. 25%도 안 돼야 된다고 미만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논리지만 2분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구간일 거라고 봐요. 네, 뭐 그분께서의 탄핵 여부라든가 네.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든가 또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많이 흔들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2분기 말까지 빅테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지가 시장 계속 의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꺾여 내려가지 않는 이상 2분기까지 계속 한국장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상반기에는 1분기가 더 좋다. 예, 상반기라기보다는 사실 1분기가 네. 올해 연단위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장이 작년처럼 쉽게 돈 벌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하반기가 많이 어렵다, 또 어렵다는. 하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현금 비중 일정 부분 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느 타이밍을 살지랑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PB라는 직업은 고객에게 돈을 벌어주는 건 기본적이지만 네. 더 핵심은 돈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자산을 또 생각해요. 지켜주는 거. 네, 이제 자산가분들이 작년에는 미국만 해도 돈을 쉽게 버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장이지만 금융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그럴 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만큼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올해가 정말 프로와 비프로를 나눌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마지막 올해가 프로와 비프로를 나눌 수 있는. 뭔가 프로가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에코프로나 사야겠다. 아니, 다들 네. 지금 분위기 보셨어요? 왜 현장에 이제 다들 계시지만, 왜냐하면 올해 중에 1분기가 아마 최고 좋을 거야 하는 네. 순간 여기 진짜 다들 약속이 난 듯이 어떻게 다음 멘트를 어떻게 빼야 되지? 약간 이런. 약간 좀 희망을 맞아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대리님, 네. 예. 우리 선혜 씨가 1억 딱 가져왔어요 오늘. 예. 집에 있는 거 다 예. 가져왔대. 뭐 팔고 다 가져왔대 지금. 다 팔고요? 예. 아, 그러면 일단 부담스러우시죠? 그렇게 부담을 갖고 한번 예.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주세요. 일단은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요. 그 먼저 1억 원이 나한테 이게 비중이 큰 돈인지 적은 비중인지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 홍선혜 아나운서님이 전 재산이라고 하신다면은 네. 아니, 아니, 저는 저는 빚까지 가져왔어 지금. 그러니까요. 예. 빚까지 예. 저 그러면 당연히 한 뭐 80%는 뭐 예금성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부담 들기 아니, 그러면 어렵잖아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평범하게. 없어도 되는 돈 예. 1억 가져왔어 지금. 그러니까 뭐 없어도 되는 돈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적정하게, 네. 예, 그 주식으로 그냥 생 100%라고 네. 치면은 일단 저는 미국 80, 국내 20을 할 것 같아요. 미국 80. 미팔 아. 국이. 예. 그리고
미국 80 중에서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보고 좀 많이 아는 사람이고 좀 교감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좀 많이 안 만나보고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설득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의 빅테크로만 그냥 다 깔고 갈 거고요. 만약에 이제 너 그래도 좀 PBL 했으니까 조금 더 빅테크보다 괜찮은 거 있지 않겠느냐. 공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2번 종목에서 한번 좀 골라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굵은 표시로 뭐 C라고 돼 있는데 저 종목을 좀 주력 종목으로 한번. 네. 오. C? 저 네. 어떤 거예요? 저게 이제 2020년 때 네. 테슬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 좀 전설의 종목인데 그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되긴 했어요. 네. 저게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아마존, 그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를 다 합친 것. 네. 그래서 이제 그 빅테크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쉬운데 그 예를 들어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르카도 리블레라고 남미의 아마존이다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좀 덜 주목받았어요. C는 그 중국 출신 이제 좀 사업가가 동남아에서 이제 그 전역에서 그 동남아 전역이라 하면은 인구 7억 명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고성장 시장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승자가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좀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이제 좀 승자가 결정되어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틱톡이라는 좀 거대한 경쟁자가 또 새로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 예를 들어 이제 쿠팡은 이 정리하는 것처럼 C 리미티드의 쇼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력으로 좀 꼽고 싶은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뭐 한 30%대는 나옵니다. 연. 예. 그래서 이제 더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계속 트래킹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미국 80 중에서 대부분은 빅테크 1번인데 일부 그쵸. 한 2번. 그쵸. 네, 그 중에서도 예. C 뭐 예, 요거 제가 제시해 주셨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제가 좀 계속 그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저 종목들을 좀 얘기를 좀 더 가까운 그래요. 사람이면. 그리고 국내 종목에서는 국내 20. 지금 수버하고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예, 제가 케이카 얘기만 하고 저거 2개를 빼먹었는데 어. 그 숲만 하면은 네.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그 아프리카 TV. 맞아요. 아프리카 TV는 언제 돈을 많이 벌까? 그렇게 보면은 유동성 장이 열려서 코인이 자산이 올라서 네. 코인 자산을 매각했을 때 큰 손들이 많이 돈을 벌 때.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이게 숲이라는 이 기업의 이제 수익 모델의 본질 자체가 네. 별풍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한테 후원금을, 슈퍼챗을 쏘는 그렇죠. 예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후원자들이 돈을 언제 많이 버나? 근데 이제 그 후원자들이 보통 이제 시청 연령층을 고려해 본다면은 조금 약간 좀 그 나이 드신 분보다는 이제 좀 젊은 층이 많다는 젊은 거죠. 층 근데 뭐 40대 뭐 어쨌든 그 정도일 때가 많아요. 30, 40대 정도.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후원할 때 돈이 있어야지 이제 총알을 이제 쏟아붓는데 네. 이 총알이 언제 할까? 이게 그 장사를 그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투자했던 가상자산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펌핑이 되었을 때 그때 후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집계한 그 별풍선 매출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풍투데이라고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고 보시면 되는데 별풍선의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거는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국내 종목. 그래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상호 질문을 못할 것 하려고 같아요. 했는데 저희가 네. 질문 너무 많이 들었나. 저희가 사실 두 그러니까, 분의 상호 질문을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5분 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추가 질문 오늘 그런 걸로. 꼬리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저희 PD님께서 오늘의 승자를 오늘 사실 명확하게 뭐 화장품주다 조선주다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배틀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맞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올 한 해를 또 꾸며가야 되는지 국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깐이나마 어떤 분의 의견
근거에 조금 더 음. 네, 귀가 솔깃하셨는지 남겨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오늘 댓글은 아마 중간에는 많이 좀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뭐 저기 초코님 뭐 양전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지금 맞아요. 이해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늘 뭐 우리 차 부장님이 더 내 마음을 뺏어갔다. 네. 아니다 노데리가 나를 더 솔깃하게 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어떤 의견이셨는지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부장님 네. 1분 동안. 부장님 오늘 마지막 총평 혹은 마지막 한마디 1분 정도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일 화두는 환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항상 높은 데에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높은 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IMF랑 그다음에 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을 처음 보는데 이럴 때에 계속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바닥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잘 보지 않았던 소외돼 있던 자산들을 1분기에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반기는 보수적이되 상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해칭을 항상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국채도 지금 정도 금리대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12월 달에 이제 금리 낮을 때 한번 네. 채권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보다는 분산으로 조금 보수적이고 상반기는 좀 강하게 하반기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리님은요?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가자. 편하게 빅테크 사고 예, 저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내 종목 중에서 이제 알파를 이제 제가 1억 원 있으면 포트를 뭐 8대 2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좌를 나눌 것 같아요. 보기 쉽게. 분산으로. 예, 그냥 수익률 바로 보기 쉽게. 네.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 돈 그냥 해외 주식 계좌 따로, 국내 주식 계좌 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면은 그 스스로 나는 국내 주식이 맞을 거다, 해외 주식이 맞을 거다 이게 답이 오는데 네. 저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는 이게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예, 벌 땐 보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조금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누가 PD님이 진짜예요? 아마 집계를 하신 것 같은데 PD님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지금 아니, 네.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승부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저희는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왜 이렇게 다 넣어? 오늘의 승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PD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승자는요 공개해 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대리님 아유, 한 표 예. 차이로 졌대. 한 표 근데 차이. 제가 한 표 아. 드릴게요. 예, 네. 한 표 차이로. 좀 편안한 게 좋았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마음속에 좋습니다. 예, 네. 잘 두 분 간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도 두 분 모시고 뭐 화려한 이슈 배틀 아니더라도 두 분 또 모시고 우리 시장 점검하고 여러분들 또 고민 상담할 수 있는 날 조만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가요. 코스피 1%대 상승, 네. 코스닥 0.46% 상승, 양쪽 다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시장 좀 계속 잘 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PD님이 오늘의 승자는요 했는데 네. 선혜 씨 잡아줬으면 아. 왜냐면 댓글로 오늘 아. 홍하나가 이겼다가 우와. 엄청 많아요. 감사합니다. 뭐든 이기면 좋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내일도 찾아오잖아요. 내일은 오늘 미국 주식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미국 종목 얘기 좀 해보잖아요. 여러분 M7 말고도. 배트맨 말고도 네. 정말 우리가 매번 저는 처음 보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날입니다. 맞아요. 수요일 네. 수상한 해외 주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